여러분, 조지 소로스 이러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헝가리 출신의 억만장자,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예. 굉장히 뭐 투자에 있어서는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자입니다. 1992년에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하락할 것을 예견을 하고요. 그 당시에 공격적인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2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때 조지 소로스는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그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다보스 포럼은요, 세계 경제 포럼이고요. 세계 경제 포럼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포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 조지 소로스가 참여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주 강력한 경고를 진짜 했다니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3차 대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문명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숨특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문명이 살아나지 못한다. 결국은요, 핵전쟁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핵전쟁으로 가서 결국 전 세계가 최악의 겨울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거침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빨리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푸틴을 무찌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문명을 지키고 그리고 최선의, 그러면서도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푸틴을 무찌러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은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동남부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교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지 세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가지 않고 세계 경제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는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실수를 깨닫고 휴전 협상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휴전 제의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푸틴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휴전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푸틴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계 상황은 더 위험해진다. 그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자체가 그만큼 위협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보자고요. 주변국. 몰도바도 지금 러시아가 뭔가 자꾸 작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 옆에는 루마니아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면 헝가리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같이 붙어 있고요. 폴란드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전역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까지도 지금 가고 있어요. 노르웨이도 그렇고요.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위스도 지금 중립국 안 하겠다 이거죠.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토에 가입해? 그거는 안 되지. 푸틴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우려 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작은 단서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클 겁니다. 전쟁이 확전이 되면 확전이 되는 만큼 시장은 요동을 칠 거고요. 시장이 요동치면 요동치는 만큼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조지 소로스는 마지막 한마디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잘못한 거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확실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있느냐? 이게
사회의 어떤 성격에 대한 문제다. 열린 사회하고 닫힌 사회하고 이게 전투가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닫힌 사회가 이긴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보면 열린 사회가 이긴다. 지금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화돼 가고 있고 전쟁 자체는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 열린 사회가 이게 닫힌 사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들으면서 말입니다. 참 열린 사회, 닫힌 사회의 경쟁이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경쟁은 계속될 거라는 거. 그러면서 말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실제로 더 섬뜩한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에 대한 전망도 내놓은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 시진핑 국가주석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도시가 봉쇄되고 도시가 봉쇄되니까 경제는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다 보니까요. 이게 실업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도시가 워낙 오랫동안 지금 봉쇄해버리니까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공공연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계속해서 3년입을 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결국은 시진핑이 결국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이죠. 여기에서 3년임에 성공을 혹시라도 한다고 하더라도요. 차기 정치국무위원회 선임권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이런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판도 굉장히 잘 읽어야 되지만 세계의 어떤 정세도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지 소로스의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듯 보입니다. 이게 작지만요. 파장은 굉장합니다. 지금은 조지 소로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지 모르지만 또 이 이야기가 기사화되지 않고 그냥 묻혀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요. 그만큼 투자자로서 실전 전문가로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새겨두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의 준거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